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절도와 가정폭력 근절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024년은 동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젯밤의 폭우와 세찬 바람으로 인해 수천 명의 전력 공급이 끊기고 난민들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오늘 29일부터 시작되며 4월 15일 월요일 마감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 주택 공급 등을 대폭 늘리고 절도와 가정폭력 등의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알바니 뉴욕주의회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15,000유닛의 새 아파트 건설을 위한 5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뉴욕시 주택의 지하실 주거 합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욕 주정부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지어 저소득층 장기 거주를 가능케 하는 등 유휴 부지를 대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공공안전을 위해 혐오 범죄, 가정폭력, 소매점 절도 등을 줄이고 마리화나 불법 판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또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 등을 위해 200병상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고 병원 퇴원 절차 등에 대한 개선, 정신건강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립대 및 뉴욕시립대의 입학제도 또한 개선해 고교 내신 성적 상위 10% 학생은 무시험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며 Back to Basic,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2024년은 동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9일 새해를 맞아 맨해튼 더 큰 집 식당에서 동포 언론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24년은 동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해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커뮤니티는 작지만 강한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타 민족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만들고 연대를 강화하는 일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본국도 그렇고 동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커뮤니티의 양적 성장은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숫자는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작지만 강한 커뮤니티. 그러려면 미국의 현지 미국 로컬 여기 주류 사회와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좀 접점이 좀 많아져서 그러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에 좀 기여하고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관심이 높아진 이때를 기회로 삼아 한인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김 총영사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손을 내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작은 뭐 스칼라십이라든가 또 흑인 할렘 그 데모크래트 챕터 스쿨에 가서 너무 가슴 아픈 게 뮤직 클래스가 없더라고요. 그런 학교들은 그 맨하탄 120 몇 가니까 사실 뭐 여기 링컨 센터라든가 카네기 온 사방이 다 이제 아트 이런 쪽인데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뭐 피아노를 하나 기증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흑인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하려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역시 이제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좀 뭐랄까요 상층부에 우리가 좀 이렇게 파고들려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든가 미국의 그런 아주 그 중심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김 총영사는 이날 지난 한 해 동안 총영사관은 동포들의 편의성을 위해 민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고 한국과 뉴저지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새해에도 총영사관은 동포들이 주류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더 높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간 협력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말 또 다른 겨울 폭풍이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찾아오는 가운데 어젯밤 이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세찬 바람으로 인해 수천 명의 전력 공급이 끊기고 난민들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풍으로 인해 뉴욕시 전역에 2에서 3인치의 비가 내렸으며 퀸즈와 롱아일랜드, 코네티컷에서는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이 보고됐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 차츰 그칠 것으로 보이며 오늘까지 최대 시속 50마일의 돌풍이 계속되겠습니다. 웨체스터와 퀸즈에서 2,100명 이상의 코네디슨 고객의 전력 공급 중단이 보고됐으며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3,700명 이상의 PSEG 고객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모든 MTA 교량과 터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철 또한 정시 운행되고 있지만 암트랙의 경우 수위 상승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플로이드 베네필드에 있는 대규모 텐트 보호소에 거주하는 약 2,000명의 난민이 인근 학교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경과 뉴욕 소방청은 시 전역에서 폭풍 관련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른 아침까지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는 2에서 4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뉴저지 중부와 북부에서는 수만 명의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으며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저지의 여러 강은 심각한 홍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세들강은 오늘 오전 7시 10피트까지 수위가 올랐으며 파세이 카운티 리틀폴스에 있는 파세이 강 또한 목요일 주요 홍수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강의 범람으로 인해 뉴저지 지역사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또 한 번 집과 사업장을 떠나 대피소로 이동한 가운데 다가오는 주말 또 한 번의 비가 예보돼 주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4월 15일 월요일 마감됩니다. 연방국세청은 8일 전국 납세자들은 오는 1월 29일부터 2023년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 월요일이며 추가 연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12일부터는 작년 조정 총소득이 7만 9천 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IRS Free File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나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29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미리 준비해서 일찍 세금 보고를 마치는 것도 환급금을 가로채는 신분도용 사기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유자격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료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3월 중순에는 12개 주 전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급 수령 기간과 관련해 IRS는 대부분 3주 이내에 처리된다며 특히 전자보고와 계좌이체를 선택해 보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환급 소송 및 상태에 대해서는 IRS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우편으로 보낼 경우 4월 15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며 단 메인주와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은 4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밀린 업무로 업무가 많이 지연됐지만 전산화 예상 증액과 직원 보강 등을 통해 올해에는 상황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의 한 자전거 매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해 단 2분 만에 건물 내부가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6일 밤 퀸즈 리치몬드 힐의 리버티 애비뉴에 있는 킹스 일렉트로닉 허브 자전거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위력의 화염은 1층의 자전거 매장과 2층의 주거 공간을 단 2분 만에 집어삼켰으며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가스로 구동되는 24대의 전기 자전거가 있었으며 원인으로 추정되는 한 자전거가 까맣게 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 소방청은 소셜미디어 X에 화재 영상을 공개하며 DVR에 배터리에서 나오는 연기가 표시되고 단 20초 이내에 스파크가 일어나며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시에는 지난 몇 년간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수백 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시 당국은 이러한 배터리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폭행 피해자인 버지니아 쥐프레가 영국 앤드루 왕자와 15,000달러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앤드루 왕자 외에도 또 다른 왕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쥐프레는 2016년 데포지션에서 자신이 17세 때 앱스타인의 성노예가 됐으며 앱스타인으로부터 15,000달러를 받고 영국의 앤드류 왕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쥐프레는 또 영국 앤드류 왕자에게 국적을 알 수 없는 나라의 왕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나라는 알 수 없지만 독특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앱스타인의 채홍사 길레인 맥스웰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전용기에 탑승한 적은 있지만 성착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카리비안의 섬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 쥐프레는 이 섬에서 클린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 문건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쥐프레와 맥스웰의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문건이며 연방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모든 비밀 문건을 공개하라고 쥐프레 측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쥐프레 측은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최소 219건 이상의 비밀 문건을 모두 실명 공개했으며 어제는 비밀 문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앱스타인 및 맥스웰, 쥐프레 등의 데포지션 속기록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당시 행동이 면책특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자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1심 판결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언론들은 이에 대해 항소법원이 트럼프 항소를 기각할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측은 어제 구두 변론에서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를 허용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는 대통령이 정적을 사살해도 기소될 수 없다는 듯 극단적인 비유를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의 플로렌스 펜 판사는 대통령이 형사기소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사면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국가기밀을 팔아먹고 해군 특수부대에 정적 암살 명령을 내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사실상 트럼프 측을 질책했습니다. 또 캐런 앤더슨 판사는 대통령은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가 형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를 조사하던 조지아주 검사장이 조사를 핑계로 자신의 연인과 밀회를 갖고 그 비용까지 검찰에 청구했으며 기소 전에 백악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드러나 기소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조지아주 민사소송 기록을 인용해 파니 윌릭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자신의 연인으로 알려진 네이탄 웨이드 변호사를 조사요원으로 특별 채용했으며 두 사람은 백악관 출장을 핑계로 밀회를 즐겼고 정부 예산에서 그 비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5월 23일 트럼프의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 조사와 관련 조지아주에서 백악관 측 변호인을 만났고 2022년 11월 18일에는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들 두 사람은 출장 및 조사 등을 핑계로 밀회를 가졌으며 지난 2022년 1월부터 검찰에 특별 채용된 네이탄 웨이드 변호사는 지금까지 모두 65만 4천 달러의 임금을 받았으며 이 중 윌리스 검사와의 두 차례 출장 비용인 4천 달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 기소한 지난해 8월 14일 이전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정성 시비도 낳고 있습니다. 한편 웨이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윌리스 검사장을 처음 만난 뒤 그 다음 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고 윌리스 검사장은 이 이혼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기후재난에 따른 미국의 피해액이 최소 9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낸 대규모 기후재난이 28건 발생했으며 전체 피해액은 9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홍수와 폭풍 피해는 합산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기후재난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20년으로 20건이 최다 기록이었으나 지난해는 이보다 40%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을 위시해서 중부의 대형 토네이도 2건, 대형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의 재난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평균 기온은 국립해양대기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 5번째로 높았고 루이지애나와 매사추세츠주, 미시시피, 뉴햄프셔, 텍사스 등 5개 주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앞으로 2년간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은 올해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29만 배럴 늘어난 1,321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유정의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추 활동은 줄어들어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늘어나는 반면 오펙 플러스 등 비오펙 산유국의 하루 생산량은 3,644만 배럴로 되려 62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하루 생산량 4,020만 배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비오펙 산유국의 감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폭 감산에 돌입한 오펙 산유국은 지난해 12월 생산량을 다소 늘렸지만 감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오펙 및 비오펙이 감산에 주력하는 것은 중국 등의 기름 소비가 줄면서 원유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버팔로가 올해 미전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진로우닷컴이 주택가치 상승, 노동시장, 신규주택 건설 등을 고려 올해 미국에서 가장 핫한 10개 도시를 선정한 결과 뉴욕주의 버팔로가 1위에 올랐습니다. 버팔로는 신규주택 건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새로 창출된 일자리도 급증해 주택가치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버팔로에 이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와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가 각각 2, 3위에 올랐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가 4위,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가 5위에 오르는 등 예상외로 중소규모의 도시가 핫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최근 한국 기업 진출이 집중되고 있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가 6위에 랭크됐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 플로리다주의 올란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주는 모두 3개 도시가 포함됐고 플로리다주는 2개가 포함됐으며 10개 도시 모두 미시시피강을 기준으로 동쪽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매물이 가장 빨리 소화된 도시는 뉴욕 인근인 커네티컷주의 하트포드와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및 콜럼버스로 조사된 반면 텍사스주의 주요 도시와 콜로라도주 덴버 등은 올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어젯밤 폭풍우가 몰아침에 따라 브루클린 플로이드 베넷 전 공군기지의 임시난민 수용소 난민 2천여 명을 브루클린의 고등학교 등으로 대피시켜 이들 학교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무처장 취임 약 6개월 만인 한국 시간 9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직 해병 장교이며 인디애나주 출신 연방하원 3선 의원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친형인 그레그 펜스가 올해 말 4선에 나서지 않고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그랜드 캐니언 관광 헬리콥터 추락으로 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1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운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머니의 병간호에 집중했으나 어제 어머니가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괌의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일당 중 한 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소셜미디어 X에 개인 간 금융거래 서비스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SNS 간의 금융거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최저 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